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밤마다 한 번쯤 떠올리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해요. 왜 아무 연락이 없을까? 그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이별 후에도 나처럼 생각하긴 할까? 그 사람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 같죠. 이별 후 연락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아무 감정도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오늘 감정 약국은 이 질문을 심리학의 언어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조용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 사람의 침묵이 시작된 날, 사랑이 끝났다는 말을 들은 날, 세상은 이상할 만큼 고요해집니다. 낯선 정적이 방 안에 가득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마음이 남습니다. 휴대폰을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알림창에 뜨지 않습니다. 손끝은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는데 화면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침묵은 차갑고도 낯섭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숨어 있어요. 사람은 감정이 너무 강할 때 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도망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을 멈추고 누군가는 거리를 두며 누군가는 아무 일 없던 듯 살아갑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별 후 침묵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방어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는 무의식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남겨진 사람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나는 대체 뭐였을까?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했을까?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이렇게 묻지도 않겠지요. 두 번째 이야기.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연락이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안쪽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후회와 안도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잘한 일인가? 너무 냉정했나? 다시 연락하면 더 힘들어질까? 사람은 감정을 정리할 때 감정을 피하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의 강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깊었던 사람일수록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멀어지려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당신과의 장면이 스쳐갑니다. 다만 그 감정을 견디는 법을 몰라 조용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연락이 끊긴 뒤 찾아오는 나의 혼란. 그 사람이 연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다면 달라졌을까? 이건 사람의 심리적인 방어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면 바꿀 수 있고, 그렇다면 관계를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자책은 고통스러우면서도 희미한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이별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이 어긋나거나 감정의 속도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길고 느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기다리다가 다시 체념하고 잊었다 싶으면 또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이건 비정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연결이 끊기면 뇌는 실제 신체적 통증과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몸이 아픕니다. 기다림은 괴롭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이 나를 얼마나 흔들었는지,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그 사람의 침묵이 나를 성장시킨다. 이별 후의 침묵은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연락이 멈춘 자리에서 나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건 아닐까? 사람은 이별을 통해 타인을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만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시간이 온 거예요. 사랑이 끝나면 그동안 외면했던 내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제야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죠. 그 사람의 침묵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왔구나 하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슬픔이 아닌 추억으로 남을 때 그때 비로소 이별은 완성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양을 바꿔서 우리 안에 남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감정의 또 다른 형태예요. 그리움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나를 잊었구나. 정말 끝난 거구나. 나 혼자만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구나.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처리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바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야 실감합니다. 이건 마음의 크기나 사랑의 깊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사람의 뇌에는 위기 상황에 반응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망치기, 다른 하나는 마주보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피 반응과 직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별 후에 연락이 끊기는 사람은 대부분 회피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은 감정이 너무 강할 때 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이별 후 회피형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너무 복잡해서 말을 못하겠어. 감정을 표현하면 더 아플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 것 같아. 이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너무 많아서 그걸 표현하면 감당이 안 될까 봐 도망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마음속에서 동시에 여러 감정이 밀려오고 그걸 정리할 여유가 없을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차단을 선택합니다. 슬픔, 분노, 미련, 죄책감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한꺼번에 올라오면 그 사람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칩니다. 그때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느끼면 안 된다. 지금은 버텨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 침묵은 그래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방어막이에요. 이별 후 연락이 없는 사람의 또 다른 마음 속에는 통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상황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상대의 감정도 관계의 흐름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때 일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다시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다시 상처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고 감정을 멈추고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써
자기 안의 혼란을 잠시나마 통제하려는 겁니다. 그건 당신을 잊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이별 후 침묵의 또 다른 이유는 감정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이별의 순간에 이미 다 울고 다 정리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때 감정이 마비되어 있다가 한참 뒤에야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힘든 시기일 때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마음에도 서서히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문득 당신의 이름이 떠오르고 당신의 말투가 생각나고 익숙한 노래 한 곡이 그 사람의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감정은 늦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오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어긋납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감정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이별 후 연락이 없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주 냉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그 나름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택했지만 그 침묵 안에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그 사람은 괜찮을까? 내가 다 망친 건 아닐까?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표현하는 순간 감정이 다시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요. 그들은 그저 버티는 중이에요. 당신처럼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이제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연락이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침묵은 당신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을 버티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감정의 회복 속도가 다르고 사랑을 다루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 다름이 누군가를 덜 사랑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별의 침묵이 차가운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아직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그 사람의 침묵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질 거예요. 사랑이 멈춘 자리에는 언제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는 단순히 이별의 공백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잃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소리입니다. 전화벨 소리, 메시지 알림음, 웃음소리,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낯선 침묵뿐이지요. 하지만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삶의 부름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배우지만 이별을 통해 진짜 자신을 마주합니다. 기독교 철학에서는 인간의 사랑을 불완전한 모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늘의 것이고 인간의 사랑은 그걸 닮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 속에서 아프고 흔들리는 이유는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완전함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잘 될 때는 감사보다는 기쁨이 크고 사랑이 멈출 때는 아픔 속에서 진짜 감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되니까요. 사랑이란 결국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는 걸요. 사람이 이별을 겪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버려졌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는 생각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하지만 기독교적 시선으로 보면 사랑은 선택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배움입니다. 즉,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는가.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에요. 신의 사랑은 주기 위해 존재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받을 때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서도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실했음을 스스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별 후에 연락이 끊겼을 때 우리는 자꾸만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했을까? 지금은 나를 잊었을까? 다시 생각하긴 할까? 하지만 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질문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사랑이 끝난 그 자리에서 신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내 자신을 잃지 않았니? 너는 그 사랑 속에서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진정한 너의 마음을 보았니? 신은 관계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누군가를 향했던 마음이 끝났을 때 그제야 내 안의 사랑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요. 기독교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조건 없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나를 더 좋아해줘야 하고, 나를 먼저 기억해야 하고, 나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건 나쁜 사랑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이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은 이별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사랑을 통해 타인을 소유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를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끝에서 가장 성숙한 마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단지 착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람은 이별을 통해 사랑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정화합니다. 기독교 철학에서는 고통의 시간을 정화의 불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불길 속에서 인간의 욕심과 의존이 타오르고 그 후에야 사랑의 순수한 본질만 남게 되지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랑이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니까요. 사람은 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도 사랑의 근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안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별은 사랑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사랑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시작된 감정이 결국 내 안의 진실한 마음으로 되돌아올 때 그제야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배웁니다. 이별의 침묵 속에서 신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은 곧 희망이에요. 사랑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더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연락이 끊겼을 때 그건 끝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은 사랑의 의미를 배울 차례라는 신의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상실을 느끼지만 신은 그 자리에 성숙을 심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다시 사랑하게 될 때 이번에는 붙잡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건 이별의 시간을 통해 당신이 배운 사랑이니까요. 이별은 신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대화입니다. 그 사람의 침묵이 외면처럼 느껴질 때 그 속에서 신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저 모양을 바꿔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그 흐름을 믿고 마음을 열어두세요. 그 사람을 향해 흘렀던 사랑이 이제 당신 자신을 치유할 시간이니까요. 이별 후에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차라리 싸우는 것보다 조용해지는 것이에요. 싸움에는 아직 감정이 남아있고 말에는 아직 관계가 이어져 있지만 침묵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사람은 분명 나와 같은 시간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요.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아무 말도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멈춥니다. 아무리 일상으로 돌아가려 해도 그 사람의 부재가 내 하루를 감싸고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침묵은 무관심보다는 혼란의 표현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감정이 너무 복잡하면 말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기분일까? 이 관계를 끝낸 게 맞을까? 그 사람은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이 동시에 올라올 때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멀어집니다.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서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의 회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별은 사람에게 일종의 위기이자 감정적인 충격이에요. 우리 뇌는 충격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즉, 감정보다 생존을 우선시하죠. 그 사람은 지금 감정을 느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겁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본능이에요. 그 사람이 조용해진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직 두려워서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부담감이에요. 사람은 관계가 무너질 때 상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계속 마주하면 서로 더 힘들어질 거야. 그 마음이 커질수록 그 사람은 멀어집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대로 멀어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며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절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의 정리 방법이에요. 이별 후의 침묵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감정의 정리 과정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 역시 자신과 싸우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연락하고 싶어 손이 근질거릴 때 그 사람도 아마 수십 번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참았을 거예요. 다만 그들은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면 서로 더 상처받을지도 몰라. 그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이별은 언제나 두 사람의 시간차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아직 사랑의 여운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람은 감정의 복잡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서둘러 그 사람의 침묵을 냉정함으로 해석하지 말아요. 그건 어쩌면 그 사람이 선택한 가장 조용한 방식의 버티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이별 후 대부분의 사람은 겉으로 더 강해 보입니다. 웃고 일하고 친구를 만나고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 안쪽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별 후의 사람은 두 가지 마음 사이를 오갑니다. 잘했다와 후회된다. 괜찮다와 보고 싶다. 끝이다와 혹시 아직 아닐지도. 이 모순된 마음이 그 사람의 하루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심리학에서는 이별 후 이런 상태를 감정의 불일치라고 합니다. 머리는 끝났다고 알고 있지만 가슴은 여전히 그 관계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그 사랑의 그림자를 밟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에 몰두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 공허함을 덮으려 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조용히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잘한 일일까?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럴 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천천히 스며나옵니다. 이별 후의 침묵은 때로는 미련을 감추는 가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인정하기 싫은 감정을 숨기려 합니다. 아직 미련이 남았다는 걸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다시 아플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건 단지 감정을 덮는 가림막이에요. 그 사람은 잊은 게 아니라 잊은 척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까지 속이면서요. 그렇다면 남겨진 우리는 그 사람의 침묵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침묵을 나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조용함은 당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그 싸움의 이유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었기에 그 감정을 정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이별이 힘든 이유는 상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보던 거울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게 이별의 진짜 선물이에요. 이제 그 거울 없이도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 사람은 괜찮은 척할 뿐 당신만큼이나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별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당신이 봤던 그 침묵, 그 차가움은 그 사람의 마지막 방어였을 거예요. 이제는 그 방어를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끝에는 늘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흔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그 흔적이 부끄럽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날이 올 거예요. 감정 약국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처방합니다.